다음은 생활상식 코너입니다. 크게 두드러지진 않지만 붓고 가려워지는 알러지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알러지의 치료와 쇼크에 대해서 운하년 황여정 원장으로부터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알러지를 치료하는 4가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주로 환경을 개선하는 환경성 치료를 이야기합니다. 환경관리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노출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실내에 노출이 많이 되고 있는 원인 물질 이런 것들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청소하고 공기를 깨끗하게 정화하고 옷을 깨끗하게 입고 이런 그다음에 이렇게 털이 많은 그런 짐승들하고는 거리를 멀리한다든지 꽃가루 날릴 때는 외출 안 한다든지 이런 환경 관리, 환경에서 이렇게 유해한 것들이 우리 몸에 침입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 환경 관리를 합니다. 이런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약물요법입니다. 알러지가 강하게 일어나는 사람들이 히스타민제를 먹거나 아니면 스테로이드 제제를 써서 그런 약물로서 치료를 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흡입요법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있잖아요. 천식이 호흡이 막 아파올 때에 우리 이렇게 코에다가 이렇게 탁 분무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면 순간적으로 이렇게 기도나 기관인지에 바로 이렇게 확장을 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참 좋습니다. 콧물이 막 날 때 이렇게 과민 반응이 일어날 때 딱 호약을 먹게 되면 순간적으로 딱 이렇게 멈춰지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렇게 코에 이렇게 넣는다 해서 흡입요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면역요법이라고 있습니다. 주요 원인이 되는 그 알레르겐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 몸에서 외부에서 주입을 해줍니다. 이 사람이 이제 과민 반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에 따르는 만약 동물에 대한 어떤 복숭아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다고 하면 복숭아 알레르겐의 원인이 되는 것을 항원을 계속 조금씩 기간을 가지고 주사를 해줘서 오랜 시간 후에 적응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면역요법 이 4가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방에서 어떻게 치료하는가를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것을 치료할 때에 여러분 이와 같은 4가지 카테고리로 치료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끝이 나야 안 되겠습니까? 끝을 내는 치료법을 좀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쌓여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시면 화면에서 보는 것 같이 이만큼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이것을 더 쌓지 말고 여기서 줄여 나가면 또 다음으로 좀 더 이렇게 많이 밝아지고 몸도 밝아지고 병도 많이 좀 제거됩니다. 그 다음 더 밝아지면 배도 많이 뽀얘지고 목과 양쪽 팔 중심으로만 좀 있습니다. 그 다음 더 밝아지게 되면 양쪽 손 접히는 곳에서만 조금 나타나지요. 그래서 저것이 똑 떨어져서 깨끗하게 되면 병이 완전히 제거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갖습니다. 그와 같이 되면 많은 알러지 반응이 일어났던 사람들이 병이 똑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밖에 없었던 사람이 점점 많아지면 악화되는 것이지만 반대로 많이 있었던 사람을 점점 줄여서 이렇게 똑 떨어지게 만들게 되면 근본 치료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치료하는 방법을 갖고 있습니다. 아나플락시스 쇼크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알러지 질환 하면요. 알러지 질환이 조금밖에 없는 사람은 그냥 가볍게 두드러기나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가볍게 재채기만 하고 끝납니다. 그러나 알러지가 강한 사람, 어떤 특정 물질에 대해서는 알러지가 아주 강해서 그것이 수분에서 내지 수시간 내에 강하게 반응이 일어나서 호흡곤란까지 오는 그래서 쇼크가 일어나는 사람 이것을 아나플라식스 쇼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계란만 먹으면 호흡곤란이 오서 숨이 거의 멎어질 것 같은 사람이 있고요. 여러분 모르게 그냥 어떻게 먹은 땅콩에 케이크 속에 땅콩 조금 들어간 걸 먹었는데 완전히 막 사람이 기절해서 혼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주로 음식을 가릴 때도 수프 같은 데서 과자를 먹거나 할 때도 들어갔는가 안는가를 계속 조사해서 조금이라도 거기에 들어가면 먹으면 안 됩니다. 또 그리고 학교 급식할 때도 이것이 조금만 들어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 특별 관리해서 도시락을 학교에서 따로 준비해서 배달해 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나플라식스 이 쇼크라고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해서 생명을 잃습니다. 방금까지는 막 건강합니다. 펄펄 아무런 거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요거 조금만 들어간 것만 먹으면 사람이 바로 숨이 넘어갑니다. 이와 같이 아주 응급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이 쇼크로 인해서 생명을 잃은 사람 참 많습니다. 이때는 주로 이때가 약물요법으로 바로 사용하는데요. 에피펜이라고 하는 주사가 있습니다. 그림에 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 에피펜 주사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 사람이 자기 급격하게 급할 때 사용을 해서 주사를 하면 바로 이완됩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런 것들 많이 경험하는 것이 벌에 쏘였을 때입니다. 산소에 가서 이렇게 벌초 같은 거 한다든지 산에 가서 하다가 벌에 쏘여서 바로 호흡 곤란이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 이걸 아나필락시스 쇼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때는 에피펜이라는 주사를 주로 사용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음식에 의한 것이든 이것이 조금 적응이 되면 괜찮고 또 어릴 때는 이렇게 심했다가 나이가 좀 들어가면 저절로 소멸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아침에는 그랬는데 오후쯤 되면 저절로 안정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은 이것이 아주 위험해서 생명을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병력이 있는 사람은 꼭 에피펜 주사를 가지고 다니면서 치료를 하거나 또 주변의 사람들한테 알려서 이와 같은 음식물이 자기한테 들어오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굉장히 주의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